자, 온라인 계약 1주차 회계실무 2차시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음거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음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줄게라고 증서를 써서 지급하는 경우 우리는 어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음인데 저작권에 걸릴까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음에는 발행 금액도 있고요. 그리고 발행일도 있고요. 그리고 만기일 또는 지급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지급 장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구매자는 매입하면서 대금을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하는 의미로 발행하는 거고 판매자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줘 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음상의 발행인은 돈을 줄 사람, 즉 채무자인 거고요. 이 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행인은 이 어음으로 인해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이거를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 거고 수취인은 이 어음을 통해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한번 회계 처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상품 거래의 회계 처리 단원이 아니니까 상품 거래를 분기법, 총기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할게요. 일단 판매자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요. 구매자는 물건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먼저 이렇게 분기할게요. 그리고 판매자는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어음 발행으로 인해.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구매자는 어음 발행으로 인해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대변에 지급 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큰 주제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심, 위임배서, 배서양도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음의 할인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받을 어음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회수할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언제 대변으로 갈까요? 당연히 어음 대금을 회수하면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근데 꼭 어음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만 받을 어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데 아까 쌤이 말한 세 가지 상황이 있었죠. 추심이인배서, 배서양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어음의 할인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이 모두 다 받을 어음이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심, 위임, 배서부터 할 건데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음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어음의 소지인은 대금을 회수할 준비를 해야겠죠. 만기일이 돈을 받는 날이니까. 만기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대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음에는 지급 장소를 반드시 적어놔야 합니다. 만약 지급 장소를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인의 주소지를 지급 장소라고 봐서 이때는 발행인의 집으로 가서 직접 대금을 회수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음을 발행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만약 신한은행을 통해서 어음을 발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물건을 판 사람, 즉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 만기일 즈음에 신한은행한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왜? 신한은행한테 대금을 대신 회수해달라고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음 뒷면에 사인을 하고 대리권을 부여하면 이 신한은행은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대신. 그리고 그렇게 회수한 금액을 어음 소지인에게 전달을 하겠죠.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어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심은 받아내다, 위임은 맡기다, 배서는 뒷면에 사인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다 붙으니까 대신 받아다 달라고 뒷면에 사인을 해서 부탁하는 것을 추심, 위임, 배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면서 회계 처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에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1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이던 약소거음, 받으러옴이겠죠. 자, 받으러옴 추심 이임해서 대금 회수했으니까 이제 없어져야겠죠. 어디로 가서 없어질까요? 당연히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음 대금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뭐가 증가할까요? 보통예금 증가해야겠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100만 원만큼 다 증가할까요? 아니면은 2만 원 빼고 올까요? 지금은 중간에서 은행이 일해줬죠. 그래서 은행한테 수수료 줘야겠죠? 그래서 수수료 얼마? 2만 원 차감한 98만 원이 들어오고요. 2만 원만큼은 무슨 처리하면 되겠죠? 당연히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심이임 배서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심이임 배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제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배서 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서 양도도 배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추심이임 배서와 마찬가지로 어음 뒷면에 사인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세 사람, 갑, 을, 병이 있다고 치고요. 우리는 갑입니다. 갑. 자, 우리가 을한테 상품을 팝니다. 그럼 을한테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을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한테 무슨 어음이죠? 이거 받으러 어음이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병에게서 상품을 사오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어음을 새롭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을한테 받아 보관 중이던 이 받으러 어음을 넘깁니다. 자, 이렇게 어음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나와 을과의 채권 채무 관계는 다 소멸이 되겠죠. 왜? 을이 나한테 발행한 어음이 어디에 가 있으니까? 병한테 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병한테 이 어음을 넘겨줄 때 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넘겨주면 안 되겠죠. 왜? 병한테 이거를 돈 대신에 준 거니까. 병이 나중에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내가 계속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에게 이 어음을 넘겨줄 때, 양도라고 하죠. 양도할 때 나의 모든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또 뒷면에 사인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상품 구입 대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받으러움을 양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한번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면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관 중이던 약소거음 앞에서 본 것처럼 받으러움이겠죠. 근데 이거 상품 매입 대금으로 양도했으니까 어느 변? 대변으로 가서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회계처리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어음 관련 거래는 정의가 헷갈려서 그렇지 상황만 잘 구분하면은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각각의 상황이 헷갈리지 않게 복습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추심이임배서와 배서 양도를 학습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어음의 할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음의 할인까지 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 1주차 두 번째 영상까지 마쳤고요. 오늘 영상도 복습 잘해서 이번 주 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